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대민입니다. 이번 여름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 준비반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꼭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았나요? 저도 굉장히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인데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아마 많이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그런 날씨에 굴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자, 1번 무조건 암기 X 이해가 중요해 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하던 습관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아직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 외워버리면 되지, 뭐 외우면 기억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외우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학생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고 이 많은 거를 내가 외웠다 한들 까먹죠. 그쵸? 우린 영어 공부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 범위 전체를 통암기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암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해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보고 나서 이 문장을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 이렇게 그냥 너무 대책 없이 무작정 외운다라기보다는 문장을 보면서 아, 요만큼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내용을 봤으니까 수동태야. 수동태를 써야 하니까 이런 형태로 써야 하고, 그리고 이 표현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이 전치사가 자연스럽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시도를 해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이고, 이게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쌓아 올라가지다 보면은 어느새 이게 익숙해지면서 시간 단축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외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입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포인트 챙기기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사실상 이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자, 첫 번째 내용에 이어서 이제 포인트 챙기기, 중요 문장, 중요 어법, 중요 표현이라고 제가 소제목도 달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본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사실 다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과서든 이 모의고사든 부교재든 이걸 만드신 분께서 의도한, 학생들이 이런 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도한 문장이 있을 거고 어법이 있을 거고 표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기간에 주는 자료들을 보면은, 자,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많이 주는 편인데, 고등학교 영어에서 논하는 어법이 있고 고등학교 영어에서 보통은 논하지 않는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주 출제가 되는 어법 사항들이 있고, 고등학교 시험에선 잘 출제가 되지 않는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영작하시오라던가 아니면 단어를 주고 자, 이 단어를 배열해서 영작하시오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작에 대비한 문장 암기를 해야 할 텐데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중요 문장, 중요 표현들 위주로 외울 겁니다. 이게 맞는 방식입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는 게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자, 변형 문제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형 문제 많이 풀면 장땡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변형 문제는 무한정 풀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우린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고 시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변형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정답을 고르고 채점을 할 겁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틀렸다고 해서 해설자 한번 보고 넘겨버리지 말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찝찝해 그러면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셨으면 좋겠고, 틀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틀렸으면 왜 틀렸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왜 틀렸는지, 정답이 이건데 왜 이게 정답인지, 내가 그 찝찝함을 다 없앨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혼자서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번이라고 정답을 적었는데 해설지에선 4번이래. 근데 난 왠지 모르겠어. 난 봐도 3번인 것 같아. 이럴 때 필요한 게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가서 도움을 청하시고 확실하게 찝찝함을 없앤 후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변형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틀렸던 문제를, 혹은 내가 모른다, 헷갈린다 라는 의미로 별표 쳤던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훑어보는 과정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렸던 문제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우리가 오답노트라는 단어를 쓰죠.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만 다시 안 틀려도, 틀렸던 것만 다시 안 틀려도 점수가 꽤 잘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틀렸어? 에이 틀렸어. 재수없어 하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틀렸던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안 틀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 4번. 자, 출제 성향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와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문제를 내는 패턴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영작 안 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영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어법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도 있고 어법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작은 학교도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본인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은 사실 길지 않아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6주 정도를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6주 정도라는 이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물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겠지만 영어 과목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6주라는 기간을 활용해서 내 실력을 부쩍 성장시키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시험 끝났으니까 모든 게 리셋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한층 더 성장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입시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2학기 중간고사 잘 봅시다. 감사합니다.